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제 병원에 70세 김정경 할머니가 오셨는데요. 30년 동안 매일 양치질을 열심히 하셨는데도 치아는 물론 뼈까지 약해져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원인을 찾아보니 놀랍게도 치약 때문이었습니다. 너무 많이 사용하신 거죠? 치약 한 줄 가득 짜서 하루에 3번씩 30년간 사용하셨더니 몸속 불소가 과다 축적되어 오히려 뼈를 약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치약을 많이 짜서 사용하고 계신가요? 거품이 많이 날수록 깨끗해진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30년간 축적된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고 여러분의 치아와 뼈 건강을 지키는 올바른 양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통계를 보면 60세 이상 어르신 1명 중 8명이 치약을 과다 사용하고 계십니다. 많이 쓸수록 좋다는 잘못된 생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치약 속 불소는 적정량을 넘으면 독이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신장 기능이 약해져서 불소 배출이 어려워집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치아 수명을 10년은 늘릴 수 있습니다. 뼈 건강도 함께 지킬 수 있고요. 50분이 아깝지 않은 시간이 될 거예요. 지금 당장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실제 사례를 더 말씀드릴게요. 지난달 제 환자 중 75세 박사른 할아버지는 20년간 치약을 한 번에 3cm씩 사용하셨습니다. 치아가 아프면 더 많이 짜서 닦으면 될 거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치아는 점점 누렇게 변했고 잇몸은 자주 붓고 피가 났습니다. 더 심각한 건 골밀도 검사에서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신 겁니다. 평생 운동도 하시고 칼슘도 챙겨 드셨는데 말이죠. 원인은 바로 불소 과다였습니다. 불소는 하루 권장량이 성인 기준 3덜 4mg입니다. 그런데 치약 3cm에는 무려 4.5mg의 불소가 들어있어요. 하루 3번 사용하면 13.5mg이나 됩니다. 권장량의 4배가 넘는 양이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치약을 얼마나 짜서 사용하고 계신가요? 혹시 칫솔 길이만큼 길게 짜고 계시진 않나요? 지금 당장 확인해 보세요. 거울 앞에서 평소 하던 대로 치약을 짜보세요. 만약 1cm 이상 짜고 계셨다면 이미 과다 사용 중입니다. 60세가 넘으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신장과 간 기능이 젊을 때의 70%로 떨어지거든요. 불소 해독 능력도 그만큼 약해진다는 뜻입니다. 오늘부터는 절대 많이 짜지 마세요. 생각보다 훨씬 적은 양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럼 불소 과다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의학적으로 이를 불소증이라고 부르는데요.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어서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로 치아에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역설적이게도 불소를 너무 많이 사용하면 치아가 누렇게 변하고 얼룩덜룩해집니다. 치아 불소증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생기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뼈 건강 문제입니다. 불소가 과다하면 뼈 속 칼슘과 결합해서 뼈를 딱딱하게 만듭니다. 언뜻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부러지기 쉬운 약한 뼈가 되는 거죠. 특히 척추와 고관절에 치명적입니다. 세 번째는 신장 손상입니다. 60세 이후에는 신장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데 여기에 불소 과다까지 더해지면 신장에 큰 부담이 됩니다. 만성 신부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네 번째는 갑상선 기능 저하입니다. 불소가 요오드와 경쟁하면서 갑상선 호르몬 생성을 방해합니다. 이로 인해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피로감이 증가하죠. 마지막으로 신경계 영향입니다. 장기간 불소에 노출되면 기억력 저하와 집중력 감소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치매 위험도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이 모든 게 치약 과다 사용 때문에 생길 수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죠. 그럼 일상생활에서 불소 과다에 노출되는 위험 요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치약 외에도 의외로 많은 곳에 불소가 숨어 있어요. 첫 번째 위험 요소는
잘못된 양치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치약을 칫솔모 전체에 발라서 사용하시는데 이는 권장량의 3, 4배에 해당합니다. 또한 양치 후 물로 여러 번 헹구지 않고 한두 번만 헹구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두 번째는 불소 함량이 높은 치약 선택입니다. 시중 치약 대부분이 1010톤 1500ppm의 불소를 함유하고 있는데 60세 이상은 1000ppm 이하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강력한 세정력을 광고하는 제품일수록 불소 함량이 높을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는 하루 양치 횟수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3번 양치를 권하지만 매번 불소 치약을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밤에 자기 전 양치가 가장 중요한데 이때만 불소 치약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무불소 치약이나 소금으로 대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불소가 첨가된 물 섭취입니다. 일부 지역의 수돗물에는 충치 예방을 위해 불소가 첨가되어 있어요. 이런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치약 사용량을 더욱 줄여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불소가 함유된 구강청결제 과다 사용입니다. 치약과 구강청결제를 동시에 사용하면 불소 섭취량이 급증합니다. 이제 휴재 불소 과다로 고생하신 환자 사례를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의 경험을 통해 여러분도 미리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68세 이영무무 할머니 사례입니다. 30년간 치약을 한 번에 2-3cm씩 사용하셨고 양치 후에는 거품이 깨끗이 사라질 때까지 10번 이상 헹구셨다고 합니다. 언뜻 깔끔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불소를 너무 많이 삼키고 계셨던 거죠. 미성미 결과적으로 치아는 갈색 얼룩이 생겼고 척추 압박골절을 2번이나 당하셨습니다. 골밀도 수치는 -3.2로 심각한 골다공증이었어요. 다행히 치약 사용법을 바꾸신 후 6개월 만에 골밀도가 -2.8로 개선되셨습니다. 72세 김엄마 할아버지는 더 심각했습니다. 잇몸 질환 때문에 치약을 더 많이 사용하셨는데 하루에 5, 6권씩 양치하시면서 매번 3cm 이상 짜서 사용하셨어요. 1년 후 신장 기능이 급격히 나빠져서 투석을 받게 되셨습니다. 반대로 성공 사례도 있습니다. 65세 박머르머르 할머니는 제 조언에 따라 치약 사용량을 1-3로 줄이시고 무불소 치약과 번갈아 사용하셨습니다. 3개월 후 잇몸 붓기가 줄어들었고 6개월 후에는 골밀도까지 개선되셨어요. 74세 정문 할아버지는 치약량을 줄이는 대신 양치 시간을 늘리셨습니다. 3분에서 5분으로 늘리시니 오히려 치아가 더 깨끗해졌다고 하시더군요. 이렇듯 올바른 사용법만 알아도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올바른 치약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결책은 적정량 사용입니다. 치약은 칫솔모의 유둠 3정 지점에 콩알만큼만 짜세요. 대략 0.5cm 정도면 충분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적게 써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오히려 이 정도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치약의 세정 효과는 양이 아니라 칫솔질 시간과 방법에 달려 있어요. 두 번째는 올바른 양치 시간입니다. 최소 3분, 가능하면 5분 동안 꼼꼼히 닦아주세요. 치약을 적게 쓰는 대신 시간을 늘리는 거죠. 특히 어금니 안쪽과 혀까지 꼼꼼히 닦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헹굼 방법입니다. 양치 후에는 반드시 5회 이상 헹구세요. 입안에 치약 거품이 남아있으면 불소를 계속 삼키게 됩니다. 마지막에 물로 10초간 가글까지 하시면 완벽합니다. 네 번째는 치약 선택입니다. 60세 이상은 불소 함량이 1000ppm 이하인 제품을 선택하세요. 제품 뒷면에 표시되어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민감성 치아용 제품이나 천연 치약도 좋은 선택입니다. 다섯 번째는 무불소 치약 병용입니다. 아침에는 무불소 치약이나 소금으로, 저녁에만 불소 치약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불소 노출량을 50% 줄일 수 있어요. 계속해서 실천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해결책은 연령별 맞춤 사용법입니다. 60대 초반 분들은 치약량을 기존의 1대로 줄이세요. 아직 신장 기능이 어느 정도 유지되므로 극단적으로 줄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루 양치 횟수를 3회에서 2회로 줄이거나 한 번은 무불소 제품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60대 후반부터 70대 초반은 치약량을 1-3로 줄이세요. 신장 기능이 눈에 띄게 떨어지는 시기라 불소 배출 능력이 약해집니다. 양치 후 헹굼도 더 꼼꼼히 최소 7회 이상 해주세요. 70대 후반 이후 고령층은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치약량은 쌀알 크기로 하루 한 번만 불소 치약을 사용하세요. 나머지는 소금물이나 무불소 치약으로 대체하시기 바랍니다. 7번째는 올바른 칫솔질 방법입니다. 치약을 적게 쓰는 대신 꼼꼼함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칫솔을 45도 각도로 기울여서 잇몸과 치아 사이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닦아주세요. 8번째는 타이밍 조절입니다. 식후 30분 후에 양치하세요. 바로 양치하면 치아 에나멜이 약해진 상태라 손상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음식을 드신 후에는 더욱 주의하세요. 9번째는 정기적인 체크입니다. 3개월마다 치약 사용량을 점검하고 6개월마다 치과 검진을 받으세요. 마지막 해결책들과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번째는 치약 보관법입니다. 치약을 짤 때마다 양이 달라지지 않도록 칫솔에 표시를 해두세요. 칫솔모 1땀 지점에 유성펜으로 작은 점을 찍어두시면 매번 일정한 양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1번째는 가족 구성원별 차별화입니다. 60세 이상은 별도의 치약을 사용하세요. 젊은 가족들과 같은 제품을 쓰면 불소 농도가 너무 높을 수 있습니다. 노인 전용 치약이나 민감성 치아용 제품이 적합합니다. 이제 중요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치약량을 갑자기 많이 줄이시면 안 됩니다. 2주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줄여가세요. 급작스런 변화는 오히려 구강 환경을 해칠 수 있습니다. 둘째, 잇몸 질환이 있으시면 치과 상담 후에 조절하세요. 염증이 심한 상태에서 무작정 치약을 줄이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전문의 지도하에 단계적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복용 중인 약물을 확인하세요. 일부 약물과 불소가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골다공증 치료제나 갑상선 약물을 드시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째, 구강건조증이 있으시면 더욱 세심하게 관리하세요. 침분비가 적으면 불소가 더 오래 머물러서 과다 노출될 위험이 큽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3가지 핵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 3가지만 기억하시고 실천하셔도 치아와 뼈 건강이 크게 개선될 거예요. 첫 번째 핵심, 치약은 콩알 크기만 사용하세요. 칫솔모의 1-3 지점에 0.5cm 정도면 충분합니다. 많이 쓴다고 더 깨끗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어요. 두 번째 핵심, 양치 시간은 늘리고 헹굼은 충분히 하세요. 최소 3분간 꼼꼼히 닦고 물로 5회 이상 헹궈주세요. 시간을 늘리는 것이 양을 늘리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핵심, 나이가 들수록 더욱 조심하세요. 60세 이후에는 불소 배출 능력이 떨어지므로 무불소 치약과 번갈아 사용하거나 하루 한 번만 불소 치약을 사용하세요.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하신 분들의 변화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3주 후부터 잇몸 색깔이 좋아지고 6개월 후에는 치아도 더 하얗게 변합니다. 1년 후에는 골밀도까지 개선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려운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올바른 방법을 알고 꾸준히 실천하기만 하면 됩니다. 건강한 치아는 90세까지도 충분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뼈 건강도 마찬가지고요.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마지막으로 희망적인 메시지와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30년간 진료하면서 본 수많은 환자분들 중에서 가장 큰 변화를 보이신 분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작은 것부터 꾸준히 바꿔나가셨다는 점입니다. 78세의 치약 사용법을 바꾸신 할머니는 이렇게 간단한 걸 왜 진작 몰랐을까 하시며 웃으셨어요.
6개월 만에 잇몸 출혈이 완전히 사라지셨고 1년 후에는 딱딱한 음식도 자유롭게 드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82세 할아버지는 치약량을 줄인 후 오히려 입냄새가 줄어들었다고 하시더군요. 과다한 치약이 구강 내 세균 균형을 깨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포기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70세든 80세든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하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 아침 양치할 때 치약량부터 줄여보세요. 그리고 평소보다 30초만 더 오래 닦아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들어낼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잇몸 질환 완치하는 5분 마사지법에 대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배운 올바른 양치법과 함께하면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을 거예요. 건강한 치아로 맛있는 음식 드시고 환한 미소로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제 가장 큰 보람입니다. 감사합니다.